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When Zarathustra heard the wise man speak thus. 자라투스트라가 들었을 때, heard는 hear의 과거입니다. 타동사네요. 그래서 the wise man이 목적어이고 speak가 목적 보호네요. 이 오형식이 문장 형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다는 그런 형식인데 그걸 꼭 정복해야 이해해야만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heard는 듣다, 맛보다, 보다 이런 것들은 전부 지각동사예요. 지각하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그래서 hear의 과거 heard인데 hear가 나왔든지 heard가 나왔든지 지각동사는 목적어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보호를 갖는데 여기서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to speak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을 to라고는 전치사가 빠지고 to 없는 원형 동사 speak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하면 그 현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크는 자라투스트라가 한 게 아니고 목적어 현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목적 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us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스피크를 수식해 주잖아요. thus가 부사로서 이런 걸 아시고 자라투스트라가 그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뒤에 이게 이제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말 안 하면 안 되고요. 뭐뭐 한 다음에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들은 뒤에 어쩔 때는 뭐뭐 할 때로 새기고 어쩔 때는 뭐뭐 한 뒤에 이렇게 새기느냐, 그것은 뒤에 나오는 주절을 봐서 부사절과 주절과의 관계에 앞뒤 관계를 봐서 적절하게 이렇게 뜻을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라투스트라가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그는 웃었다. inwardly 속으로 웃었다 이거예요. 드러내놓고 웃지 않았네요. 페르조나를 썼네요. 그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속으로가 구체적으로 뭐냐?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됐네요. 왜 웃었다고는 이 표현은 현자가 강설한 내용이 일부 좀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처음에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찬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현자를 자라투스트라가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에 이번 여기 챕터의 후반부에는 자라투스트라가 현자의 그 강설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자기 얘기를 좀 보충한다고 할까 비판한다고 할까 이렇게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네요. for 왜냐하면은 여기 웃었자 속으로 웃은 내용을 이제 설명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something 무엇인가 영어의 something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명사로 새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이 있었다. 저 사람 두 사이에 something이 있었대 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dawned on him 그 위에 밝아졌어요. 이게 dawn이 새벽이잖아. 여명이잖아요. 이게 새벽은 동토오는 거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밝아져요. 밝히 드러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그에게
밝혀졌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밝아졌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컴컴하고 희미했는데 이제 밝아졌네. And he spoke thus to his heart. 그래서 그는, 여기 그는 자라투스트라죠. 그 자라투스트라가 이처럼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게? To his heart.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세상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아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려니까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에 묶인 사람들은 자라투스트라의 새로운 관점, 세계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대들이나 하니까는 이 산 속에 들어와서 자라투스트라 원서 강독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분이셔. 부러워 죽겠어요. He spoke thus to his heart.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느냐. 지금 말 들을 상대가 없잖아. 외롭고 고독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중얼중얼 한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깊이 성찰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That wise man, 저 현자는 이 말이에요. 네요. 저기에 있는 저 현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저기에 있는 there, 그 부사, 저기에 있는 저 현자는 with his 40 thought, 그의 40개의 사상을 가진, 여기 with가 전치사지만 동사처럼 해석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요새는 현대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동사로 많이 그 의역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앞뒤 문맥이 맞으니까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은 영어를 자기 나라 모국어로 이렇게 새김질을 해야 하고 뜻을 새겨야 하는 사람은 이런 전치사를 함께 요 정도로만 가지고서는 여기 이것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40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기 저 현명한 사람은 is가 이제 본동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is의 주어와 주어절이라고 해요. 이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명사만 딱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긴 문장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is 그 40개의 생각을 가진 저기 저 현자는 뭐뭐이다. 자라투스트라가 강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그게 중요하네요. 나에게 바로 바보다 그랬어요. 이게 현자는 현자가 아니고 바보다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삐딱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현자를 바보로 완전히 전복시킨 거예요. 이게 전복의 철학자, 망치를 들고 깨부시는 철학자, 기존의 낡은 종교와 철학을 패러다임을 뒤엎는 철학자, 이게 니체거든요. 그래서 현자가 바보로 뒤집어 퍼졌네.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유를 설명하겠죠. But I believe. 그런데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하면은 he well understand sleep. 그가 잘 이해한다고. 뭘? 잠을. 여기 그는 현자지요. 그 현자는 아주 잠이라면 깜빡 죽어요. 모든 걸 잠에다가 들이붙이잖아요. 덕을 쌓는 것도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친구와 화해하는 것도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도 밤에 잠 잘 자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잠이라고는 목적에, 다른 것들은 수단화가 됐어요. 이게 이제 종교와 철학의 그 낡은 패러다임의 패턴이거든요.
어떤 것을 등급을 매겨서 좋은 것 1등급을 매겨놓으면 다른 건 2등급, 3등급, 10등급 이렇게 이제 상전 것들이 세우면 아래 것들이 세워져 가지고 수족이 되잖아요. 그런 식이거든. 목적과 수단의 패러다임은 낡은 종교와 철학의 아주 그 고유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등급 계열에서 밑에 깔려가지고 고통당했겠어요. 비인간화되는 거지. 무의미한 거지. 거기에 저항하는 니체, 자라투스트라의 철학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상전인가? 나는 아래 것이고 그렇게 아래 것들 위에 올라탄 상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떳떳하고 신사적이고 기품이 있겠느냐, 품격이 있겠느냐 하고 비겁한 놈이지. 남을 올라타서 지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그 만족이 만족이에요. 응? 그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 현자를 평가하는 거야. 현자 저 사람은 아주 잘 이해한다. 잠에 대해서는 박사다 이거야. 해피 얼마나 행복한가. 니완 뭐뭐 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 이제 후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요. 이 현자 가까이에 심지어 현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막 덩달아 행복할 거라는 거야. 해피 컨텐트만 만족 satisfaction 만족한다 이거야.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 가치는 안락한 삶이에요. 웰빙이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락한 삶이 최고 가치야. 그 헌법에도 명시가 됐어. 사회복지국가를 표방한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세계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환경오염으로 끌고 가지. 생태학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목숨을 졸르고 있어. 미세먼지가 우리 뇌까지 침범해서 우리 뇌를 교란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 만족, 행복이라는 그 거대 담론이 올바른가? 전부인가? 진실일까? 이렇게 의문을 하고 인류 문명을 성찰하고 그걸 넘어서야지. 이해가십니까? 응? 그래서 이 현자의 심지어 현자 가까이에 있는 사는 그 사람들도 해피 행복하다 이거야. 이것이 현자의 철학이고 종교요. 푸트노트 보겠습니다. 92번 현자의 덕과 참에 관한 교훈을 들은 뒤에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에 웃음이 나고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여명이 밝아지는 것처럼 현자가 말한 40개의 사상이라는 것과 참에 관한 모든 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결론은 현자는 바보였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유를 대고 말을 해야지 덮어놓고 오면 안 되겠죠. 그 40개의 사상과 덕이라는 것이 오로지 안락한 잠만을 위한 수단이 되었으니까요. 목적과 수단의 패러다임이 됐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다른 어떤 건 수단화된다고 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대들이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수단으로 이용당하면 기분 좋아요? 안 그렇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목적과 수단은 결국은 둘 다 상처를 입게 되고 잠을 잘 잘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좋은 잠, 이걸 목표로 현자가 했는데 현자가 말한 모든 걸 강평해 볼 때 평가해 볼 때 현자가 목적한 안락한 잠마저도 어렵게 하더라 이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현자가 그랬잖아요.
이웃의 악한 놈, 이제 이벌 악마하고도 저녁에 좋은 잠을 위해서 타협하고 눈 감아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악마, 나쁜 것을 너무 그 악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고 화해하면은 여러분 양심이 편할까? 나는 안 편할 것 같은데. 나는 비겁한 놈이 아니었을까? 속으로 근심하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너 나쁜 놈이야. 너는 비겁한 놈이야. 오늘 그 악마 같은 놈한테 할 말도 좀 해봐야 됐을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말해 저녁에 편안한 잠만을 위해서 그런 거 눈 감았잖아. 타협했잖아. 못 본 채 했잖아. 응? 자기가 자기를 이제 속에서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잠이 잘 올까? 난 안 올 것 같으네. 이해가십니까? 목적과 수단은 결국은 둘 다 상처를 입히게 돼서 현자가 약속한 그 강설한 그 잠을 잘 잘 수가 없어. 이게 현자의 한계야. 그러므로 초인에게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함과 있음, doing과 being이 그대로 여여한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낮이 밤으로 해서 수단화된다든가 반대로 또 수단화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Such a sleep is infectious. 그러한 잠은 전염이 되어요. 그 말에 전염, 잠도 전염이 된대요. And it infects even through a thick wall. 그리고 말이야 그 잠이 말이야 전염이 되는데 심지어 두꺼운 벽을 통해서도 이웃집으로 옆방으로도 전염이 된대요. In this teacher 이러한 덕의 교육자들 속에는 그 인격 속에 그 속에는 마음 속에는 nothing less than magic resides. 여기 nothing less than 문장이 나왔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이제 말한다면 무엇보다 less는 덜하다 적다 이러니까 무엇보다 덜하다 이런데 nothing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덜한 거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쌤이 꼬르라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자의 그 교육자의 교사의 마음에는 이 마법이 거주하고 있다 이거야. 바로 그 마법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nothing less than은 바로 뭐뭐이다. 절대로 뭐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겨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의역하는 것이 여러분이 왜 그런지 헐라나 몰라서 뭐뭐보다 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평서문으로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자의 그 속에는 마법이 살고 있다 이거 바로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법이 뭐예요? 잠잘 자게 하는 마법이라 이거예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의 마법을 말해요. 여러분 저거 이렇게 아주 높은 위대한 자라투스트라 문학과 철학의 고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진술을 맛봐야 하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진술을 맛봅시다. 조금만. 이 마법, 마술이라고 했잖아요. 서구 문명 떠받치고 있는 종교 철학은 마법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기를.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좋은 걸 위해서 다른 걸 다 수단화해버려. 예를 들어서 증명해 볼게요. 서양 종교는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는 절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가 최고 등급으로 꼭대기
이게 교회 십자가는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절대자 신이 있고, 절대자 신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은 전부 상대와 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절대 창조주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천사장이 있고 또 천사장 중급 정도 하급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동물이 있고 또 동물 밑에 식물이 있고 식물 밑에 뭐가 또 있을라나? 물질이 있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밑에 것은 아래 것들은 상정 것을 섬겨야 돼요. 이해가요? 이거 보러 greatest chains of being이라고 그래요. 존재의 거대한 사슬구조라고 그래요. 이런 사슬구조가 마법이야. 예? 그러면서 이 세계는 어떤 절대자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아래 것들이 돼서 줄을 쫙 써야 돼. 그러니까 밤에 좋은 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현자가 강설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은요, 그게 마수예요, 마법. 모든 이러한 그 종교와 철학은 미신이다 이거야.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위대한 문학이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헤쳐서 가장 높은 곳에 맛을 한번 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데는 전부 메타포, 아포리즘, 패러디, 알레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라는 것은 김동명 시인이던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어 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잖아. 내 마음을 호수라고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멋지고 그 시가 되지요. 내 마음은 뭐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가 시가 되겠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어 얼마나 멋져요. 정서가 물씬 풍겨나네요. 한 폭의 멋진 수채화 그림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네요. 미학적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눈이 뜨게 되네요. And not in vain did you sit. 나트가 부사가 아니다. 나는 이 나트가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나트와 이 조동사 본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인베인이라는 부사구가 끼어들었어. 아니 끼어들을 수도 있잖아요. 급하면 줄 서다가 남이 좀 나쁜 거 둘째치고 끼어들잖아요. 인베인은 헛되이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것은 헛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말한 것이 뭐 100% 다 쓸데없는 거다. 서구 문명은 100% 깡그리 다 부정해야 된다. 니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니체는 반이성적이고 아주 모든 걸 다 깔아부신다. 문학적인 표현이 그렇지. 여기도 나왔잖아요. 젊은이들이 헛되이 그 현자한테 앉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야. 들어서 귀담아 들을 것도 있다는 거예요. At the feet of this preacher of virtue. 이 덕의 교사의 발밑에 앉았던 것은 젊은이들이 헛되이 앉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The meaning of his wisdom. 그런데 이제 니체가 또 이제 또 그 조금 삐딱하게 보는 것이 있잖아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is 그리고 콜론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이하의 내용이
is의 주격보가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Awake in order to sleep well. 깨어있는 것이다. 그 현자의 지혜의 의미라고 하는 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야. 무엇으로 해서 깨어있나?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다. sleep에 잠잘 자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다. 여기 is의 주격보호가 to wake인데요. to 없는 형용사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독해 능력이 돼요. to wake,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to 없이 그냥 wake만 써도 똑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주격보호로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의 강설, 그가 교훈한 내용을 요약하면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낮에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쁜 놈들 혹시 만났다 해도 저녁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말이야. 악한 놈을 네가 만나고 또 정치도 잘못하는 그런 삐뚤어진 당국자가 있어도 그들에게 대모하지 말고 이러네. 왜? 저녁에 밤에 너 잠을 잘 자야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목적과 수단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패러다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서구 문명의 전체의 평가였어요. 올바른 점이 있죠. And truly, 그리고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if life,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투스트라가 현자의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네. 만약에 생이라는 것이 삶이 말이야 had no meaning, 의미가 없었다면 행복이니 만족이니 웰빙이니 그런 것만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생의 의미가 없다면은 진지하네. 귀를 바짝 기울이세요. 열고. 그리고 if I had to choose nonsense, 만약에 내가 had to는 have to의 과거죠. 그게 뭐 해야만 한다는 must와 같은 겁니다. 조동사.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choose의 목적은 nonsense. 여러분 nonsense 알죠? 무의미, 헛된 거. 무의미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삶의 의미도 없고 그 의미가 없는 무의미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은 좋은 잠을 위하여 안락한 삶, 웰빙, 만족과 행복,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대 담론, 경제 성장,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웰빙이야. 웰빙이 여기에서는 웰슬리핑이야. 잠잘 자는 거. 그런 것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이 수단화된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뭐가 되지? 나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만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 나는 삶에 만족할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뭐지? 나의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 의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툼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인생의 의미의 문제. 이것은 would be this the nonsense. 이것은 현자가 말한 거 있잖아요. 의미 없는 삶, 행복과 만족, 웰빙만 말하는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우삐 범마가 될 거다 이거야. worthist. worth는 가치 있는 거죠.
형용사 est가 붙은 가장 가치가 있는 nonsense, 무의미가 될 거다. 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했을까요? 내 인생, 소중한 인생은 거기에 다 바치하니까. 근데 결과는 뭐해? 넌센스라는 거야. 뒤집어졌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좀 버뜩 눈에 들어오고 감탄해야 하는데, 가장 가치가 있는 무의미가 될 거라는 거야. 넌센스가 될 거라는 거야. 현자가 가르친 대로 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결국은 안고 없는 찐빵을 먹었네. I could choose,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넌센스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이 나왔네요. 넌센스와 I 사이에 여가 네트가 빠졌어요. 위치나 이런 것이. 왜? 빼도 그만이니까는. 넌센스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돈이 많이 들고 내 인생 일평생을 그 잘못된 목적으로 해서 내 삶이 수단화됐으니까 내 가장 그 생명의 가치를 쏟아부은 어리석은 일이 됐다 이거야. Now, 자 이제 I understand, 나는 clearly,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를 합니다. 무엇을? understand의 목적절이 여기 나왔네. What was once sought, 내가 예전에 전에 추구했던, seek의 과거 분사가 나왔네요. 수동태지, was 다음에 sought니까 내가 전에 추구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이해하게 됐다 이거예요. Before all else, 그 밖에 모든 거 이전에 말이야. When teachers of virtue, 덕의 교사들이 were sought, 추구했었던 거, 제일 먼저 추구하기 전에 말이야. 덕의 교사들이 찾았을 때, 그 밖에 모든 것보다 먼저 덕의 교사들은 평안한 점, 웰빙, 안락한 삶을 추구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 웰빙이라고 하는 거, 굿 슬립이라고 하는 거,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Poppy blossomed virtuous to boot. 파피는 양귀비죠. 양귀비가 꽃을 피운 것 같은 덕. 그러니까 양귀비 꽃과 같은 덕이다. 같다는 말은 없어도 여기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이 그냥 우리말로 번역 않고도 고개가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말로 약간 좀 의역을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양귀비는 마약을 말해요. 은유한 말, 메타포예요. 마약. 사람을 마비시켜. 밤에 잠이 안 오면 마약을 먹고 자는 사람이 있네 또. 그러니까 그 마약과 잠을 잘 자게 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 그 현자가 말한 굿슬립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하는데. 무트라는 거 부추 긴 장화잖아요. 여기서는 장화 명사로서 장화 부추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부정사네요. 버추를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서 앞에 있는 버추를. 그러면 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롭게 하다. 장화가 비올 때는 이롭잖아요. 모든 언어는 그런 식입니다. 긴 장화, 부추가 동사로는 이롭다라는 동사가 돼요. 왜? 밤에 장화 신으면 이롭잖아. 발도 안 젖고.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것이. 기표와 기의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 현대 언어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양귀비 꽃과 같은 덕들이라는 걸 말해요. 왜? 좋은 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화됐으니까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마약 먹고 자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For all these highly praised wise men and teachers,
모든 이러한 높이 찬양을 받는 현자들과 선생들에게는, for는 여기서 위하여도 아니고 뭐뭐에 대하여에게는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뭇을 위하여, 뭐뭐 하는 동안 뭐뭐에게, 이렇게 몇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이렇게 높이 말이야 찬양을 받는, 존경을 받는 현자와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was the sleep, 잠이었다 이거야. 지혜가 잠이었다 이거야. 모든 것 다 잠잘 자기 위해서 거기다 맞췄으니까는. 그런데 그 잠이 어떤 잠이냐. 니체가 허구 잡은 마지막 말이 나오네. without dream. 꿈이 없는 그런 잠이었다. 마약을 먹고 자거나 술을 먹고 자거나 그건 그냥 잠만 자는 거지. 밤에 꿈을 꾸시하여 꿈이 없는 잠, 이것을 현자는 말했다면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꿈이 있는, 여기다 without를 빼야 되겠네. The sleep with dreams. 꿈이 있는 잠이다. 잠이어야 된다. 자라투스트의 지혜는 with와 without와의 차이네. 이해하십니까? 93번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 현자가 밤에 잠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잠을 위해서는 낮에 깨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 주장하잖아요. 일부 자라투스트라는 인정하면서도 안락한 잠과 안락한 삶만으로는 삶의 의미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담보할 수가 없다. 현자의 말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은 삶은 가장 가치를 쏟아부은 일평생 나의 생명을 바친 무의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덕이나 사상도 안락한 잠만을 위한 양기비, 즉 마약과 같은 수단이 돼버리니까요. 전통적인 서구의 절대 우주관은요,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점 신을 상정합니다. 과거에는 뉴턴의 절대 우주 공간 시간론 이거에 의하면 우주에는 어떤 중심점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이제 양자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을 보면 우주의 중심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주의 중심점인 것을 증명했어요.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무경계 우주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No boundary model proposal. 모델은 우주의 그 모델을 말하고 프로포즈는 제안을 한 거예요. 무경계 우주론을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제안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우주가요, 우주에 이렇게 총알을 쏘면은 우주가 유한하다면은 어떤 경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계선이 있듯이 말해요. 그런데 우주는 이게 경계선이다 하면은 또 경계선 뒤쪽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든가 바다를 말해요. 수평선 아슬아슬한 곳까지 넘어가면은 거기 절벽으로 물속에 풍덩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 타고 가보니까 아니 계속 수평선이 전개되는 거예요. 왜? 경계가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우주가 지구가 둥그르니까 경계가 있을 턱이 없지. 수평선이라는 어떤 수직적인 그 경계선이 있을 턱이 없지. 이게 우주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점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기 전에 기독교 중세에서는 지구가 중심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에다 살게 했으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아침에 뜨고 서쪽에 지는 거 보니까는 이게 지구가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졌어요. 이 자라투스트라는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목적과 수단의 패러다임, 진짜 세계, 이상 세계, 천국과 현 세계의 이원론에서 우리를 눈뜨게 해주려고, 그런 세계는 없다고 이 세상에 자체를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경계 우주론을 말하며 신없이 우주를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봤고요. 우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은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점이 없고 모든 것이 중심점이라는 의미예요. 신이 우주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아래 것들이니까 줄을 서야지요. 그런데 그런 중심점이 없다는 건 그대들과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하나하나의 차이와 다름의 모든 타양체가 존재 그 자체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경이롭고 놀라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제 서재실에 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제 창문을 열어 제키고 통이 터오고 아주 오늘 아침에 좀 날씨가 좋았어요. 청명하고 바람이 흔들흔들 했어요. 산들바람이 불고 거기에 그 나무가지에 바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가까운 거리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 3마리가 날라와서 뭐라고 저것들도 서로 대화를 합디다. 찍찍거리고 어쩌고 오더니 거기서 한참을 놀다가 푸드득 하고 날아갔어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엄청 그 감동이 왔어요. 존재 그 자체의 경이와 신비감에 전율감이 흘렀어요. 눈물이 글렁글렁 흡디다. 그래서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세계, 이 지구 이런 존재 세계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속에서 가장 조화롭고 행복한 곳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장만 하면 마칩니다. They knew no better meaning of life. 니체가 결정적으로 오늘 할 말을 마지막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 같으네. 그들은 그 현자들 말이에요. 덕의 교육자들, 좋은 잠을 위한 웰빙을 위한 것을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신이나 마찬가지였어.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자라투스트라의 몸부림을 이어하시기를. 이 자라투스트라의 문학과 철학의 의미를 이 한 줄 속에 여러분 같이 맛보고 나누기를 바라요. They knew, know의 과거, knew, 알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know가 붙으면 알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부정부사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본동사가 부정이 돼요. 알았죠? They knew no 하면은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뭘 알지 못했느냐? Better meaning of life. 생에 보다 더 좋은 의미를 몰랐다 이거예요. 만족과 행복이라는 그거에만 그거에 멈췄다. 웰빙에 멈춘 인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막 그냥 가득 차 넘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만족과 행복, 웰빙을 목적으로 하는 인류는 멸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철학 중에 생태 철학, 생태 자연 환경 파괴와 오염,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이런 거 먹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들과 나는 살 것 같아? 지금 당장 내도 미세먼지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They knew no better meaning of life. 웰빙만 말하는 사람들은, 좋은 잠만 말하는 사람은 인생에 보다도 더 좋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나눕시다. 제가 여러분을 토요일만 만나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도 이 자라투스트라를 꼭 배우셔가지고 다른 젊은이들하고 대화하시기를, 원서로 읽으면서 대화하기를, 손자와 아들과 딸과. And still today,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there are few, 몇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Like this preacher of virtue, 덕의 이러한 교사들과 같이 소수만 있다 이거예요. And some not so honest,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But their time is up, 그들의 시간은 다 됐어요. up, 위에 다 가득 찼다 이거예요. 끝날 정도 했다 이거예요. not, 부사가 앞에 나왔네요. 강조하려고. for long, 오래지 않아, 오랫동안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They will be not standing인데 not를 강조하려고 멋부려서 앞으로 내냐, 그랬거나 말았거나. 오랫동안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졸음이 와서 누워서 자야지 별 수 있겠어. 일어선 놈은 앉아야 하고, 또 오랫동안 또 앉아있으면 못 견디네, 일어나고 싶어서. 그게 연기법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덩달아 없어지고, 그것이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적 실상만이 있는 것이고 양극단은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And soon they will be lying, 그들은 눕게 될 거예요. 서 있는 놈은 별 수 있어. 들어놔야지, 자야지. Blessed are these sleepy ones, 이렇게 졸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they shall soon not up, 그는 곧 고개가 끄덕끄덕 하다가, 졸면 고개가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서 잔다 이거예요. 이렇게 스포크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 부정한 건 아니고요. 현자가 말한 걸 100% 틀려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자라투스트라가 아니에요. 긍정할 거 긍정해 주면서도 부분이 전체화의 맥락 속에서 목적과 수단의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에서 그 인생의 위대한 상의 의미의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보고 풋노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없는 거 제가 그냥 잠에 대해서 이 챕터는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잠자는 여인을 합니다. 엄청 통통하고 이쁘네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아주 튼튼한 놈 날 것 같으네. 부러워 죽겠네. 드림풀 슬립, 꿈을 충만히 꾸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그렇게 꿈이 가득한, 그 꿈이 충만한 잠을 자나? 틀림없이 이 여자는 애인을 꿈꾸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비유컨대 여러분의 귀를 쫄깃하게 좀 말을 좀 만들어 본다면,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인스트린시크 텔리알러지라고 했어요. 내재적 목적론이라. 이게 꿈이 있는 잠은 내재적 목적론이야. 이해가시나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는 이 세상 배우의 후견인 신이나 배우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망상이, 인생이 좀 살기 어려우니까 늙기도 하고 죽는 거 보고서 죽지 않는 세계를 상상했어. 그런데 붓다나 니체는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고, 앉는 것이 없으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일어나는 것이 서 있는 것 없으면 앉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관계, 메비우스의 띠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됐어.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게 극락이 딱 이루어지는 거지. 명랑성이, 그리스의 명랑성이, 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존재 바깥에서 신이
상정하면은 이 세상은 수단이 돼요. 신의 영광으로 위해서. 그것을 타재적 목적론이라 하면 타자가 우리에게 절대적 신이나 이런 존재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목적이 생겨요. 너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맞게 너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그런 존재 자체 배후에 또 무슨 존재가 진짜 또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냐? 아니라 이거야. 이 여인은 지금 꿈꾸면서 내일 지금 멋진 그 백마탄 신랑을 만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 꿈은 목적이에요. 이 여인 속에 있는 목적이 의미예요. 이해가십니까? 내재적 텔리알러지예요. 내재적 목적론이에요. 아니 씨를 뿌리면 자라가지고 꽃을 활짝 흐드러지게 폈다가 가을에는 말이야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를 딱 맺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이라 사물의 그 목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세계를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개입 없이 이 세계 자체 존재 자체 속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93 푸트노트 읽고 마치겠습니다. 높이 존경받는 덕의 교육자와 현자는 결국은 안락한 삶과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혜란 꿈이 없는 잠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보다 더욱 좋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관계 속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에요. 그대들이 토요일마다 이 산에 올라와서 자라투스트라 독해 강독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생성소멸하는 과정에 눈뜨고 말해요. 높고 깊고 넓은 관계를 사물과 세계와 별과 우주와 그대와 나와 그대들 가족과 모든 존재자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대들의 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파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관계 속에서만 생성이 돼요. 아가씨가 어떤 낭군을 만나서 사랑을 속삭일 때 생의 의미, 가치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위에 텍스트에 꿈이 없는 잠, The Sleep Without Dreams라고 하는 것은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초인의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가상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간다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 이분법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한 목적론적 세계관을 부정을 해요. 이 세상은 가짜 세계라는 거야. 변하고 감각적인 이 세상은 가짜 타락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를 인식하면은 이데아를 사랑하게 되고 이 가상세계에 영혼이 임시 들어와 있는 이 육체는 감옥이라고 봤어요.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 죽음을 통해서 탈출하는 거, 이게 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생의 존재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과 연관됐을 때만에 그럴 때만이 이 세상이 의미가 있다고 할까? 그런 식이죠. 그런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이 내재적 목적론이에요. 가상세계에서 실체세계로의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목적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그 자체 내에 약동하는 소위 내재적 목적론을 긍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희 자식 이리 와. 너 오늘 아침에는 이 이러고 오후에는 이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라는 대로
오늘 삶의 목적, 목표를 다 해줘요. 그대로 아들이 하면은 그 아들이 재미가 있을까?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응? 아버지가 말이야. 너 오늘 말이야. 네 스스로 한번 네 인생을 살아봐라. 네가 오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이 내재적 목적이요. 아버지가 뒤집어 씌워서 하는 건 타재적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텍스트에서 꿈이 없는 잠을 가장 무가치한 무의미해요. 여기 무가치한 게 아니라 좀 잘못 썼네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이런다고. 가장 가치 있는 무의미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가장 가치가 있다. 이게 좀 워디스트를 최상급으로 번역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무의미라. 이게 이 뜻은 돈 들여 내 삶을 다 바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에너지 가치를 내가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넌센스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 워디스트 넌센스라는 원어를 그냥 가치 있는 무의미라니까 좀 이렇게 버뜩 그 개념이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19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